건강을 선물하기도 빼앗기도 하는 산. 산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등산에서 맨발로 걷기, 뒤로 걷기는 건강에 득보다 실이 된다. 요즘 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맨발로 걷거나 뒤로 걷는 방법이다. 맨발로 걸으면 발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더 높을 것 같고, 뒤로 걸으면 평소 앞으로만 걸을 때 사용하지 않던 근육과 관절을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되어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럴듯해 보인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등산을 하면서 맨발로 걷거나 뒤로 걷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무엇보다 먼저 부상의 위험이 높다. 나뭇가지, 식물의 가시, 돌부리 등이 즐비한 산길을 맨발로 걸으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 쉽다. 또 경사가 많은 산에서 뒤로 걷다 잘못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산길에서 맨발로 걷다가 상처를 입으면 그곳을 통해 파상풍균이 침입할 수도 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에 작은 상처를 입어도 조직이 괴사되며 심하면 발을 절단할 수도 있는 당뇨족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므로 맨발로 걷기는 삼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맨발로 걸어야겠다면 산길이 아닌 부드러운 흙이 깔려있는 집 주변 공원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요즘은 많은 공원에 맨발 지압 보도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뒤로 걸을 때도 장애물이 없는 평지를 선택해야 한다. 사실 차별화된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만 걸어도 허벅지 앞뒤 근육이 함께 움직이며 뒤로 걸을 때는 단지 허벅지 뒤 근육이 먼저 움직이는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산에 가면 나무의 기운을 얻는다면서 온몸을 나무에 부딪히는 사람이나 팔을 몸 앞뒤로 휘저으며 박수를 치면서 오르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역시 권하고 싶지 않다. 일시적인 마사지 효과로 잠시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척추 골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나무에 몸을 부딪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시원한 마사지 효과를 원한다면 쉬는 시간에 산행 동료들과 돌아가며 안마를 해주거나 하산 후 집에서 온찜질을 하는 편이 낫다. 무리한 등산은 관절을 망친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187개의 관절 중에서 가장 크며 강한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어 몸무게를 거뜬히 지탱하지만 손상을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근육이 약해지면 인대에 더 많은 부담이 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중년 이후부터 연골의 노쇠 현상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인대와 근육이 위축되고 체중이 증가하여 관절에 걸리는 하중이 커진다. 또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 순환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때 운동 방법으로 등산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여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관절에 연골은 걷는 동작을 통해 생기는 압박으로 더욱 튼튼해진다. 그러나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걷거나 뛰는 운동으로 인한 관절의 압박은 연골 손상을 진행시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등산은 모든 관절에 무리를 준다. 특히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배낭이나 스틱 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어깨, 척추 등 모든 관절 부위를 다칠 우려가 있다. 등산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울퉁불퉁한 길 등 여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보행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관절염 환자의 등산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릎 관절의 경우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3에서 5배나 되는 하중이 무릎 관절에 실린다. 또한 내려올 때는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발을 잘못 딛기도 쉽고 뛰어내려 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이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다. 하산길뿐만 아니라 돌이 많은 길, 움푹 파인 길, 낙엽이 쌓인 길, 경사가 급한 길, 미끄러운 길 등에서도 골절 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평소 익숙한 산길이라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산악인 엄원길 씨가 소년 시절부터 수도 없이 올라 어머니 산이라고 부르는 도봉산을 신중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눈 감고도 오르내릴 수 있는 산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진지하게 손을 내저었다. 어제의 산이 오늘과 다르고 산은 아무리 낮은 산도 산임으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산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는 등산 사고를 줄이는 기본 요소일 터이다. 방심한 등산이 심장을 위협한다. 운동은 몸에 유익하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오용, 과용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듯이 등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심장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무리한 운동을 한다면 심장은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다. 무리한 스포츠, 그중 등산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몸에 약이 아닌 독이 된다. 생명의 시각을 다투는 심근경색처럼 응급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한다. 강도 높은 활동을 하면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혈액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된다. 평소 혈압이 높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 등산을 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성급한 마음은 등산에서 절대 금물이다. 천천히 산을 오르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도 눈길을 주는 느긋한 태도가 심장을 혹사시키지 않는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하지만 심장이 무리할 정도의 고강도 등산은 심장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저강도의 등산을 하고 등산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 당신의 허리가 위험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요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등산만한 운동이 없다고 추천한다. 등산을 하게 되면 몸의 무게와 중력이 허리에 실리면서 척추뼈의 골밀도를 높이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허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십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등산을 했다가는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은 허리 주변의 근육에서 생기는 통증이지만 다리까지 퍼지는 방사통이 생기거나 하지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도 일어나는데 이 경우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 있다. 등산 초보자라면 경사가 높은 산을 오르거나 장시간 산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홀로 등산하지 않는 것이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정상에 오르겠다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도 쉬지 않고 오르는 태도는 좋지 않다. 힘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제2의 심장, 발 건강을 지키자. 사람이 평생 걷는 거리는 줄잡아 지구의 4바퀴 반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발을 미학과 공학의 완성품이라고 예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홀대받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온갖 지저분한 것은 다 밟고 다녀야 하고 좁은 신발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땀과 곰팡이균에 시달려야 한다. 발이 불편하다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나이가 들수록 평소 소홀했던 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걷는 행위를 담당하는 발에는 못에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걸을 때 압력을 받아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이듯이 모든 발은 다르다. 어떤 발은 무리를 해도 불평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발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편한 신발을 신고도 조금만 걸어도 발의 통증을 호소한다. 인체의 하중을 고스란히 견뎌내는 발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와 보행이 변화되고 따라서 무릎과 골반, 척추 등 근골격계의 균형이 깨지며 요통이나 관절통 등의 원인이 된다. 발의 문제가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거꾸로 온몸의 건강이 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컨대 당뇨병, 관절염, 좋지 않은 혈액순환, 중풍, 골다공증 등은 발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을 진찰할 때 미처 알지 못했던 질환을 처음 발견할 수도 있다. 나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발 건강의 요인이다. 젊은이의 발은 회복력이 좋아 작은 손상은 거뜬히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크고 작은 손상이 누적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나이가 들매 따라 발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발의 건강 또한 평소 발을 잘 관리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다. 등산처럼 걷기가 주를 이루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발을 단련하자. 먹는 것에 따라 등산의 질이 좌우된다. 등산은 많은 칼로리가 필요한 운동으로 성인 남자의 경우 1일 칼로리 요구량은 2700칼로리 이나 등산 시에는 약 6000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당일치기 산행의 경우 주먹밥, 빵, 감자, 고구마, 오이, 사과, 방울토마토 등 좋아하는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1박 이상 계획하는 산행에서는 그 양이 적절해야 하고 잘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데 바게트, 건빵, 시리얼, 과일, 통조림 등이 적합하다. 비상식량으로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말린 과일, 엿, 양갱, 사탕, 초콜릿, 캐러멜 등과 지방이 풍부한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 식품으로는 치즈, 육포, 햄, 소시지 등을 추천한다. 과자는 물이 많이 먹히므로 선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적절한 등산 음식을 준비했으면 제대로 먹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산에서 음식을 먹는 첫 번째 수칙은 바로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산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운동인데 장시간 산을 오르내리면 몹시 지쳐서 식욕이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탈진한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치기 전에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먹어야 한다. 2시간에 한 번 정도로 조금씩 자주 먹는다. 산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자주 먹어야 한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소화하는 데 많은 산소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까지 하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빠 걷기 힘들어진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는 체내의 산소 소비량을 더욱 높임으로 삼간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다. 등산 중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몸이 축나지 않는다. 등산을 할 때 에너지 사용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혈액 내의 포도당,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하다가 체온이 올라가면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때 반드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지방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에서 산행을 지속하면 인체는 근육 단백질을 소모하기 시작한다. 이는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적절히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등산을 지속하면 건강해지기 위해 오른 산에서 근육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3대 열량 영양소이다. 탄수화물은 같은 열량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보다 더 큰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끈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지구력이 관건인 등산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흔히 때에 따른 식사를 비유할 때 아침을 금, 점심을 은, 저녁을 동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행에서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치가 떨어져서 금세 지친다. 등산 2시간 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되 탄수화물 식품을 반드시 섭취하도록 하며 고단백 고지방 음식은 피해야 한다. 고단백 음식은 탈수를 일으키고 고지방 음식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산행 중 소화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식사량은 평소보다 3분의 2 정도로 적게 하여 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한다. 염분을 챙긴다. 염분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으로 땀을 많이 흘려 염분 소실이 많은 등산에서도 빠뜨리면 안 된다. 혈액 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으면 근육 경련이나 의식 장애 등이 발생한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여 삼투압의 불균형으로 의식 혼미, 근육의 부조화 등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 비타민제는 장기 등반에서만 섭취한다. 원정 등반이나 일주일 이상의 장기간 등반의 경우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할 상황에서는 비타민제를 먹을 필요가 있지만 당일 산행이나 2박 3일 등의 길지 않은 산행에서는 일부러 복용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 치료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복용하는 경우는 무방하나 산에 간다고 일부러 복용할 필요는 없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뒷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등산은 너무 익숙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을 오른다면 지키려던 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 산이라도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산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답답한 빌딩에 둘러싸인 시멘트 숲을 떠나 높이 솟은 나무가 감싸 안아주는 산으로 가보세요. 제대로 알고 준비한 등산을 통해 내 건강은 물론 평안한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등산이 내 몸을 망친다를 읽고